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승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거래라는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중국과의 거래 5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면 언제 어떻게 철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측면에서 중국 시장 진출보다 철수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중국 시장 진출이 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와 반대로 중국 시장 철수 시에 훨씬 더 다양한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중국 철수가 왜 어렵고 복잡한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중국 시장 진출보다 철수할 때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가 더 많이 생기느냐 하냐면요. 수많은 관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중국의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세우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요. 원자재를 구입을 하고 생산을 하면 또 이를 판매하는 각종 거래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계약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요. 직원들과의 노동관계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할 의무,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퇴직금은 경제보상금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의 경제보상금과 한국의 퇴직금은 법적 성질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현지 법인 철수 시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이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특히 합자회사인 경우, 즉 중국 현지 법인과 파트너로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한다면 해당 파트너 중국 회사와의 관계도 있는데 이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 시에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돌발 변수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냐면요. 바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만약에 중국 현지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본사가 자금을 계속해서 수여를 해서 중국 시장에서 버텨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철수 또는 리로케이션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한 판단 시점에서 가장 적기에 본사 자금을 추가로 수혈할지 아니면 철수를 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지 법인의 철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철수를 위한 적기의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해서 중국 현지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간명하게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모두 팔고 철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철수를 위해서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국 본사에서도 중국 철수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철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별다른 이유 없이 깊은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로 철수 결정을 지연만 하는 것은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심사숙고 없이 철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철수라는 결정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철수가 쭉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산을 할 것인지 파산을 할 것인지, 즉 어떤 철수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본사와 중국 현지 법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국 현지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다면 이것을 본사가 지원할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 형식으로 취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본사나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면 형사상 배임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요, 회사를 위해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면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현지 법인이 적자의 허덕이다가 철수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일정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사의 경영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속하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경영 판단, 그러니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 결과에 따르면 A라는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C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주나 혹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됐다면 형법상의 배임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 현지 법인을 철수할 때는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헤어질 결심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법인 철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방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청산 절차를 완전히 거치기 전까지는 회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나 납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민사 집행 과정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만약에 지게 된다면 추후 중국에 입국했을 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게 되거나 나중에 중국에 다시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 법인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 현지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장래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지 법인 철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 법인 철수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주요한 점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다양한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충분히 깊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